일단 제가 그 카피 제목으로 그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코인에 있다고 이렇게 제가 제목을 선정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공감이 가는지 오늘 같이 서로 의견을 나누어 보죠. 일단 회사에 관한 소개 이런 내용들은 오늘 그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그 메타에서 코인에 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코인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코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회사가 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그 경주마죠. 경주마 NFT를 잘 관리해서 거기에 따르는 그 부가가치를 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보유한 그 경주마를 게임에 출전시키거나 아니면 게임방, 채널방이죠. 이걸 운영해서 수익을 얻는 방법. 그 다음에 요 그 우리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코인인 메타에스 코인 가상화폐 여기에 투자를 하거나 이것을 거래하거나 해서 수익을 얻는 방법. 그 다음에 이 메타에스 코인을 가지고 배당을 받아서 수익을 얻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죠. 오늘은 그 메타에스 코인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메타에스 코인은 그 NFT 경마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코인입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우리 메타에스 코인에 관해서 메타페스티스 거래소에 들어가서 오늘 확인을 하니까 현재 거래 가격이 53불로 나오고 있어요. 53불이라는 이 가격이 무려 72,000원인데 이게 작년 2월 달에 650원에 판매를 시작을 해서 최근에 급등 추세에 있습니다. 이 급등 추세에 있는데 현재 거래소 거래 가격이 72,000원인데 지금 현재 회사에서 회원 여러분에게 파는 가격은 2,200원이죠. 그러면 무려 32배 정도 됩니다. 32배 정도 되죠. 이런 큰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하루하루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이런 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감을 해보죠. 제가 알기로 지금 그 우리 회원들이 보유한 대부분의 메타에스 코인은 판매가 좀 제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여기 거래소에 와서 구매하는 회원들은 주로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해외 현지 있는 그런 우리 회원이라 그럴까 뭐 참여자들 혹은 또 우리 메타페스티스의 거래소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 이런 분들이 우리 회사 홍보나 여러 가지 내용으로 접촉을 해서 이 가치를 인정하고 계속 사들이는 경향인데 이게 좀 과열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코인에 대해서 한번 봐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투자처가 있는데 그 투자처 중에 어떤 투자처가 가장 지금 핫한지 하는 거죠. 최근에 이거는 지난 자료인데 2019년도 자료입니다. 우리가 주식이나 금이나 석유나 이런 것보다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월등한 걸 볼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자료인데 옆에 있는 자료는 올해 4월 달 자료입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최근에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엔비디아의 주식이나 테슬라 주식이나 이런 쪽에 내가 1억을 투자해서 10년간 보유했을 적에 나오는 수익률입니다. 비트코인은 무려 535배, 그러니까 1억을 가지고 10년 1억 원치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10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535억 원이 됐다는 이야기고, 엔비디아의 주식을 10년간 보유하니까 233억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 주식을 10년 동안 보유하니까 1.9배, 그러니까 약 9천만 원 정도를 1억 9천만 원 정도를 벌었다, 이런 정도고, SK 하이닉스가 요즘 조금 올랐죠. 조금 낮고,
그 다음에 한전이나 카카오뱅크 이런 데 투자를 해서는 별로 재미를 못 봤다 이런 건데, 그래서 우리가 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코인에서 공부를 해 투자를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인이라는 이 상품을 알게 되면 여기에 그 상당히 안 좋은 그런 내용도 있죠. 여기 보면 코인을 알게 되면 그 지옥문이 열린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작년 4월 달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었죠. 그때 뉴스마다 보도된 내용이 이겁니다. 600만 원을 가지고 28세 젊은이가, 한국 젊은이가 코인에 투자를 해서 3,700억을 벌었다. 600만 원을 가지고 3,700억을 벌었는데 이것이 압구정 아파트 100채 값을 벌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극과 극이죠. 우리가 코인을 알게 되면 지옥문이 열리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떼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그 어마어마한 떼돈을 버는 이런 경우가 우리가 주식이나 아파트나 혹은 또 땅이나 이런 데 투자해 가지고 이런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어쩌면 있을 수도 없는 건데 코인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런 건데, 지금 그 코인 세상이 오고 있는 것이, 코인이 어제 오늘 뭐 계속 급등하고 있죠. 비트코인 값이 1억 6,500을 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 코인 달러를 중심으로 한 그 안정화 코인을 갖다가 법제화했습니다. 그리고 상원 하원을 통과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그 정식 서명까지 했죠.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코인 경제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인을 모른다고 하면 정말 그 세상을 너무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정도죠. 우리가 최근에 가장 관심 깊게 볼 만한 코인 중에 BNB 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이낸스라는 세계 최대 거래소에서 사용되는 거래소 코인인데, 이것이 그 2015년도죠. 2015년도에 상장할 당시에 상장할 당시에 이게 2017년도입니다. 상장할 당시에 100원 했는데 이게 오늘 107만 원 합니다. 약 10,000배가 불었죠. 내가 100만 원을 투자했다 그러면 100억 원이 돼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 사용형 코인, 유틸리티 코인의 대표격인데, 요게 불과 한 7, 8년 사이에 100배가 10,000배가 불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아마 잘 알고 있는 코인입니다. 이더리움 코인이 최근에 많이 올랐죠. 이게 오늘 500만 원을 넘었었습니다. 514만 원인데 이것이 2016년도에 상장할 당시에 3,000원 했습니다. 지금 무려 1,500배가 불었는데 이것이 최대 그 580만 원, 600만 원을 넘었었던 적도 있는데 다시 내려갔다가 최근에 안 오다가 갑자기 이더리움이 가격을 급증하는 그 이유는 세계,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스테이블 코인 경제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국제 네트워크로서 가장 유력한 기술이 이더리움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기술이 앞으로 많이 쓰일 걸로 보고 가격이 급등하는 겁니다. 지금 기술 코인의 대명사가 이더리움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은 2011년도에 통계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69원인데 오늘 아침에 1억 6,500만 원을 넘었죠. 무려 240만 배가 올랐습니다. 이런 그 어마어마한 급등, 뭐 240만 배, 1,500배, 1만 배 이런 것들이 코인에서만 나타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코인을 잘 알면 떼부자가 될 수가 있고 코인을 잘 모르면 큰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코인에 투자를 해서 실패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죠. 그것은 그 코인이 법제화되기 전에, 제도화되기 전에, 혹은 또 코인 개발자들 자신도 코인이 뭔지를 잘 모를 그런 상황에서
그냥 막 돈이 된다는 이 말에 우리가 무조건 돈을 집어넣었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녹아난 거죠. 그러면 지금쯤은 우리가 코인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지금도 리플 코인은 계속 오르고 있고 리플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큰 부자가 된다는 말은 공공연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 코인들이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비트코인이 왜 1억 6천만 원을 하는지, 이더리움이 왜 500만 원, 600만 원을 하는지 이런 거는 물어보지 않고 숫자 오르는 것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큰 사고들이 나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가상화폐의 가치는 기본적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블록체인에 대해서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이게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투자하는 경우가 많죠. 여기에 보면 최근에 블록체인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에 지금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이 엔비디아입니다. 이 엔비디아가 반도체 설계회사죠.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 설계회사인데 이 반도체를 가장 많이 만드는 회사가 대만의 TSMC죠. 이런 회사들, 미국의 반도체 설계회사 마이크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이 메타인데 메타, 세계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 세계 최대 데이터 관리 업체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전부 블록체인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세계 상위 기업들이 블록체인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블록체인에 대한 최소한 상식은 알아야 된다, 이런 거죠. 블록체인이라는 게 미국이나 영국을 중심으로 발달한 암호학을 전자화폐 만드는 데 사용한 겁니다. 이 암호학이라는 게 수학의 한 일종이기 때문에 가장 과학적인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죠.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는데 가장 핵심만 설명을 드리면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블록하고 체인하고 합성어입니다. 블록이라는 것은 코인을 주고받는다. 코인을 주고받을 경우에 이 코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혹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걸 검증해주는 데이터 검증자를 우리는 밸리데이터라고 합니다. 이 밸리데이터로 참여한 사람들, 참여한 컴퓨터죠. 컴퓨터의 51%가 이 내용이 진짜다라고 동의를 하면 코인이 넘어가는 시스템입니다. 넘어가면 이 넘어간 거래된 내역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긴다. 이 기록으로 남기는 이 기록장, 그러니까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기록장을 우리는 블록이라고 하자. 블록이라는 뜻이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모아놓는다, 쌓아놓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내역을 모아놓는다 그런 뜻으로 블록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종이로 된 기록장이 아니고 데이터로 기록할 수 있는 데이터 기록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데이터 기록장은 중간에 한두 장 빠지면 안 되죠. 쭉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쭉 연결된다는 뜻으로 체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요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기록장을 블록이라고 하고 이것이 연결돼야 된다는 뜻으로 체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입니다. 이 블록체인의 핵심 기술은 데이터 분산 저장 기술입니다.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놓으면 해킹의 위험이 있고 조작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산 저장하는 기술이 비트코인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 기술은 데이터를 분산 저장 관리함으로 해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블록체인 그러면 비트코인을 떠올리죠.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그리고 비트코인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이 시스템은 전 세계 수많은 천재들이 2009년 1월 달부터 비트코인이 그 알고리즘이 작동되기 시작했는데 16년 동안 전 세계 수많은 천재들이 해킹을 시도했지만 단 한 번도 해킹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술로 가장 완벽한 기술이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술이다. 이래서 세계에서
많은 IT 전문가들이 비트코인 블록체인 시스템을 연구하고 이것을 데이터 관리하는 데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단순히 전자화폐 만드는 기술인데 이 전자화폐 만드는 기술을 유심히 관찰하던 러시아계 캐나다인 비탈릭이라는 친구가 이것을 블록체인 응용 기술, 전자화폐 만드는 데 말고 다른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것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이고, 여기에 이 시스템 이름을 이더리움이라고 붙이고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료를 받는 수단으로 코인을 개발한 것이 이더리움 코인입니다. 그런데 이더리움이 시스템이 나온 지 2013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술로 말하면 구닥다리죠. 그래서 이 기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3세대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3세대 블록체인 기술을 중심으로 지금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죠.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니까 여기에 뭐 긴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시총이 무려 3,500조를 왔다 갔다 하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주식, 우리나라 삼성전자부터 작은 회사까지 전체 주식이 대략 2,500조인데 비트코인 하나의 시총이 지금 3,500조에 육박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기술이 단순히 전자화폐 만드는 기술이라고 하면 이 블록체인 기술을 전자화폐 외에 다른 우리가 인터넷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서 응용 기술로 개발된 게 이더리움 기술이라 그랬죠. 이 이더리움 기술은 2013년도에 개발이 되고 러시아계 캐나다인 그 비탈릭이라는 친구가 19살 때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현재도 블록체인을 개발하는 수많은 사람들,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이 대부분 이더리움 기술을 이용을 해서 블록체인을 개발합니다. 현재도 블록체인 개발 시스템 중에 30만 개 이상 프로젝트들이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불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도 대부분 이더리움 시스템을 기초 시스템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더리움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이런 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것도 생략을 하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코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본 상식으로 코인이 뭐 전자화폐, 암호화폐, 가상화폐,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를 쓰고 있는데, 요즘 뭐 디지털 화폐라든지 이런 용어들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비트코인으로부터 출발해서 이더리움이 나오면서 이더리움이 응용 기술을 이용해서 다양한 그 블록체인 시스템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더리움 기술이 출발할 당시에는 비교적 단순한 기술이었는데 이것이 다양한 데 사용되면서 기술을 보완해서 나오는 블록체인 기술들이 이제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3 이런 코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이어 1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블록체인의 원천 기술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레이어 제로는 블록체인을 이동시킬 수 있는 데이터망, 인터넷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이어 2는 레이어 1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문제점을 개선해서 사용하기는 하는데 레이어 1의 원천 기술하고 반드시 연결해서 됩니다. 이런 것이 이더리움의 레이어 2 코인인 뭐 폴리곤 코인 이런 게 있죠. 이런 게 마찬가지고, 그다음 레이어 3는 레이어 2의 그 메인넷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어떤 그 사용처를 개발한 것들, 이런 게 유니스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레이어 1, 2, 3라고 보면 되는데, 원천 기술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한계를 보완해서 쓴다. 레이어라는 게 뭐 1층, 2층, 3층 이런 겁니다. 이런 거는 다음에 이제 좀 집중 그 강의가 필요할 때 해드리고, 지금 레이어 1 코인,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원천 기술로 개발된 코인 종류들이죠. 블록체인 기술들입니다. 이더리움이 있고, 여기에 폴카닷이 있고, 여기에 뭐 솔라나도 있고, 요즘 뭐 트론도 있고, BNB 바이낸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 메이다나 이오스나 트론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메인넷을 개발하면 레이어 2, 레이어 3 이런 코인들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고 여기에 우리가 이제 보통 코인을 구분할 때 토큰과 코인으로 이렇게 구분하죠. 원래는 이런 구분이 없었는데 이더리움이 나오면서 코인을 블록체인을 복사해서 사용해서 조금 개발해 사용하는 이런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복사 코인이다 이런 뜻으로 토큰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여기 보면 그 블록체인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대 그 시스템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이것을 메인넷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인이라는 게 중앙이죠. 중앙에 여러 가지 시스템을 연결해서 편리하게 사용한다 이런 뜻인데 메인넷을 가지고 있는 코인을 우리는 코인이라고 하고 남의 메인넷을 사용해서 내가 어떤 용도로 새롭게 개발하는 것을 토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코인은 뭐 플랫폼 코인, 유틸리티 코인, 거래용 코인 이런 게 있고 그걸 세분해서 또 다양한 코인 종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많이 거론되고 있는 코인, 이 알트 코인이라는 거는 비트코인이 이제 오리지널 코인이라고 보면 비트코인을 응용해서 만든 수많은 다른 비트코인을 제외한 코인을 우리는 알트코인이라고 하고 알트코인이 이제 사용 그 용처나 기술에 따라서 뭐 이게 주로 결제에 쓰인다든지 요즘은 이제 국가 화폐를 근거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사용형 코인을 만든 게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합니다. 밈코인은 그냥 재미로 만든 코인이에요. 거버넌스는 일종의 관리형 토큰이라 그럴까 뭐 이런 건데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고 최근에 이제 밈코인이 작년 2024년 23년에 굉장히 떴죠. 대표적인 게 뭐 도지코인부터 시바이누까지 뭐 봉크 이런 것들인데 그냥 재미로 만든 코인들입니다. 이런 코인들을 최근에는 재미로 만들어서 띄우기도 하고 또 이런 코인을 이용해서 자기 블록체인을 홍보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날 보니 트럼프 오피셜이라는 밈코인을 만들어서 세상을 좀 우습게 했는데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죠. 요즘은 이제 그 아마 거리에 나가면 많이 듣는 이야기가 디파이일 겁니다. 디파이가 2021년도에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코인인데 파이가 파이낸셜이죠. 금융이고 D가 디센트럴라이즈 그러니까 탈중앙화 금융 쉽게 말하면 코인을 이용해서 뭐 돈놀이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 디핀이라는 디핀 코인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도 그냥 상식으로 탈중앙화 뭐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는데 어떤 그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개개인들이 거기에 참여하면 참여 보상으로 코인을 주는 시스템이 디핀 코인입니다. 요즘 와이파이를 이용한 로암 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코인 종류들이 있죠. 최근에 가장 많이 시중에 나가면 이야기되는 그 디파이 코인 종류들입니다.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나무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그 홍보하는 내용에 비해서 공허할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에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우리 회사 코인은 메타버스죠. 우리는 그 인터넷의 경마용으로 사용되는 그런 코인인데 이 코인을 플랫폼에 사용되는 코인이기 때문에 플랫폼 코인이기도 하고 사용자가 늘어나면 가치가 오르는 코인이죠. 이런 걸 우리는 유틸리티 코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회사에서 밝혔듯이 STO 코인이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주식을 대체하는 코인으로 이런 걸 정권형 코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회사 코인은 유틸리티 코인이면서 정권형 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요즘 그 게임 코인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고 게임 코인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인터넷의 보급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인터넷을 이용한 게임들이 많이 개발되고 인터넷 게임을 즐기는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이라는 게 대부분 돈이 왔다 갔다 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해커들의 표적이죠. 해커들이 게임에 주로 해킹을 해서 돈을 강탈해 간다든지 아니면 게임을 시키면서 돈을 달라 그런다는 이런 것도 있고, 게임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의 그 운영 시스템 조작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걸 방어할 수 있는 기술로 게임에다가 블록체인 기술을 아예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조작이 어려워지고 해킹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투명성이 보장되고 공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우리가 게임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죠. 그래서 요즘은 개발되는 게임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개발되는 그런 게임들이 많습니다. 게임 코인 종류들이 굉장히 많죠. 게임과 관련한 대표적인 이런 플랫폼들이죠. 이 플랫폼들이 보면 수익률이 대단히 좋습니다. 이게 1000배가 넘죠. 1500배, 여기에 제가 이 표기를 잘못했는데 1600배 이런 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회를 잘 잡으면 큰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계기도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게 이제 샌드박스인데, 샌드박스가 보시면 초기에 출발가에 비해서 공중부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코인을 보유하면 초기에 크게 오르지 않다가 갑자기 급등하는 시기가 있어요. 이 급등하는 시기는 대부분 코인이 똑같은 패턴을 유지합니다. 그러면 이 급등하는 시기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코인을 팔아야죠. 이 급등하는 시기를 전문용어로 어웨이크 타임이라고 그럽니다. 코인이 잠에서 깨어난다 그런 말인데, 샌드박스의 그 유저가 제가 알기로 20만 정도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임 코인입니다. 이게 급등을 했다가 지금은 평상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샌드박스에 투자를 해서는 별 재미가 없죠. 이런 이유가 샌드박스를 이제 게임의 그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샌드박스를 즐기는 인구가 좀 줄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리 봐야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메타에스 토큰은 어떤가? 회사에서 강조하는 것은 최소 2000개 정도는 보유를 해라. 2000개 정도를 보유하면 STO 정권의 토큰이기 때문에 회사의 주주로 인정을 해서 회사의 각종 수익에 배당금을 준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STO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면 S가 시큐리티입니다. 시큐리티가 보안이라는 뜻도 있지만 비밀이라는 뜻도 있지만 주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식을 토큰화해서 거래한다. 그동안의 주식은 주식으로서 거래를 하죠. 발행가가 100원짜리도 있고 500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만드는데, 이게 이제 정권이죠. 이 정권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디지털 정권으로 만든다. 이 디지털 정권으로 만든 것을 우리는 토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집어넣어서 디지털 정권화한 것을 우리가 STO라고 보면 되는데, 이 STO는 미국을 중심으로 법제화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TO인데, STO라는 이 용어는 우리가 IPO, STO, ICO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IPO는 주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에 사전 판매하는 걸 IPO라 그러죠. Initial Public Opening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와 거의 유사한 용어로 갖다 쓴 게 ICO입니다. 코인을 상장하기 전에 사전 판매하는 걸 ICO라고 그러죠. 그런데 요거하고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STO는 주식형 코인을 그 STO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정상적으로 자산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동안에 미국의 세계 금융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자산 근거 없이 가치를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코인을 전반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추세에 있죠. 어쨌든 미국에서 실물 자산으로서, 주식을 근거로 한 실물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한 게 STO 코인입니다. STO 코인의 조금 확장된 개념, 그러니까
실물 자산이 주식만 있느냐, 주식 외에 금도 있을 수 있고 부동산도 있을 수 있고 예술품도 있을 수 있고 뭐 식량이나 석유나 이런 것도 실물 자산이다. 이런 실물 자산을 근거로 코인을 만드는 걸 RWA 코인이라고 합니다. 리얼 월드 에셋이죠. 그러니까 실물 자산이라는 이런 뜻인데, 지금 실물 자산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개발돼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디지털 자산법을 지금 국회에 상정해 놓고 이것을 지금 논의 중인데, 뭐 대통령이 바뀐 지 얼마 되지 않고 뭐 이런 과정에서 아직 국회에 통과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통과가 될 겁니다. 그러면 코인에 대한 인식 이런 것도 많이 바뀔 겁니다. 특히 미국이 지금 달러를 스테이블 코인에서 세계 패권을 달러 패권을 강화하겠다는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우리도 여기에 빨리 발맞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지금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야말로 코인 세상이 열린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코인을 모르면 무식한 사람에 이제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인을 알아야 되고, 이 과정에 우리 메타에서 토큰은 어떤 거냐, 제가 요약해서 메타에서 토큰은 수익 배당형 NFT 갱마 플랫폼 코인이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메타에서 토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큰은 아까 코인과 토큰이 좀 다르죠. 코인은 자체의 메인넷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코인이라고 하고, 다른 메인넷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우리 시스템에 활용하는 걸 토큰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메타에서 토큰의 메인넷 시스템이 있겠죠. 여기에 보면 우리 회사는 2024년 작년 2월 1일 2억 개를 발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코인은 우리 회사가 플랫폼에서 나오는 수익금,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운영하는 그 국제거래소 수익금, 여기에 각종 수익금,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운영하는 카드 회사 수익금, 이런 것들을 배당해 주는 걸로 내용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게임 메타패스트라는 이 경마 게임을 블록체인화함으로 해서 투명성을 보장하고 공정성을 보장하는 그런 게임인데, 이 게임이 최신 첨단 IT 기술이 다 들어갔다.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그 게임입니다. 지금 수많은 인터넷 게임이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이 제대로 적용된 그런 게임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회사가 토큰인 이유가 우리 코인을 TRC20 트론 기술을 가지고 개발했다. 그렇죠. 우리 회사 기술은 메인넷 기술을 트론 기술을 쓰고 있다. 트론 기술을 쓰는 이유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는 게 이더리움 기술입니다. 이더리움 기술인데 지금 바이낸스 거래소를 중심으로 개발된 블록체인 메인넷이 BF20이죠. 그런데 우리는 트론을 쓰는 이유가 이더리움은 이체를 해보면 이체 속도가 느리고 이체 비용이 비쌉니다. 이체 속도가 느리면 인터넷 게임에서는 치명적이죠. 그러다가 비용이 비싸면 다중이 게임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속도도 빠르고 비용도 저렴한 TRC20을 우리는 메인넷 기술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억 개를 발행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2억 개라는 것이 가장 유사한 그 코인으로 보면 이더리움 코인이 지금 오늘 뭐 500만 원을 넘었었는데, 이더리움 코인은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해지지 않은데 현재 유통되는 게 대략 1억 2천만 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2억 개니까 우리 코인을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각시켜 들어가면 뭐 비슷한 숫자가 될 수도 있다. 지금 이더리움이 500만 원인데 앞으로 계속 오를 겁니다. 이게 뭐 1000만 원도 가고 그 이상도 갈 겁니다. 또 우리 코인하고 숫자가 비슷한 게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사용하는 바이낸스 코인입니다. BNB 코인이죠. 이 BNB 코인이
소각 과정을 거쳐서 현재 유통되는 코인 숫자가 대략 1억 4천만 개 정도입니다. 이것이 지금 100만 원을 넘었었죠. 오늘 107만 원 정도인데, 그러면 우리 코인이 2억 개 정도니까 소각 과정을 거쳐서 줄여 들어간다고 하면 그 가격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이 잡히죠. 이게 우리 코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차치하고, 제가 이제 요 카피로 1100만 원 정도를 한번 투자해봐라. 투자해보면 11억 원 정도가 될 수 있다. 그런데 1100만 원이 10배 오르면 1억 1000만 원이죠. 100배가 오르면 11억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살면서 현금을 10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한국의 부자에 속한다고 합니다. 현금을 10억 정도 가지면. 그런데 10억을 벌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인데 코인이니까 이걸 잘 투자를 하면 100배 오르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우리 회사 코인은 2억 개를 발행을 해서 지금 현재 2,200원에 팔고 있습니다. 2,200원에 팔고 있는 것이 오늘 아침에 75,000원이니까 갭이 굉장히 크죠. 30배가 넘는데, 이 30배가 넘는 걸 정상이라고 봐야 될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바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파는 판매가는 우리 회원들에게 특혜를 주는 거죠. 특혜를 주는 건데, 우리 메타페스티스라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75,000원인데 이것은 이제 동남아 중심으로 일반인들이 우리 거래소를 이용하는 일반인들이 요 소문을 듣고 이게 가치가 있겠다 해서 사모으는 과정에서 지금 과열 양상, 그러니까 이제 불이 좀 제대로 붙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좀 심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30분의 1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투자를 해볼 만하다, 뭐 이렇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회사가 요구하는 기본 주주, 그러니까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주주가 되려고 하면 2,000개 정도를 보유해야 된다니까 현재 가격으로는 440만 원 정도를 투자하면 되고, 만약에 여유가 조금 있어서 5,000개 정도를 투자하면 1,100만 원입니다. 이 1,100만 원이 100배가 오르면 10억이 넘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현금 부자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여러 가지 배당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다음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회사에서 우리 그 플랫폼에서 나오는 경마 플랫폼 수익금 중에 또 아이템 판매 수익 중에 또 코인 거래소의 거래 수익, 상장 수익, 그 다음에 카드 우리 발행 이용 수익, 이런 것들을 배당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당금을 받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최소 2,000개 정도는 보유할 필요가 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2,000개를 한꺼번에 살려면 440만 원이죠. 440만 원인데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으니까 좀 분할해서 100개 혹은 200개 단위로도 파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제 개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사업은 숫자 싸움입니다. 사람들이 이용하기 쉽게 해서 가능하면 많은 회원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회사의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유저 숫자가 재산인 그런 시대죠. 그래서 우리 코인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 배당이 나온다, 뭐 그런 내용들이고, 배당금이 이제 일단 우리 회사 코인 거래나 카드 사용 이런 거 말고 우리 플랫폼을 이용해서 경마 플랫폼을 이용해서 나오는 수익금을 배당을 준다고 할 적에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를 추정해 본 겁니다. 1년에 1조 정도의 회사 수익금이 발생했다. 그러면 코인이 2억 개니까 1코인당 배당금이 5,000원이 되죠. 단순 계산한 겁니다. 나중에 요거 외에도 좀 복잡한 계산법이 있을 겁니다. 일단은 단순 계산인데
2억 개에 5천 원씩의 수익금을 준다고 하면 1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만 개를 가지고 있으면 1년에 5천만 원의 배당금을 받는 겁니다. 코인값 올라가거나 이런 거 말고 배당금만 그렇게 받는 거죠. 플랫폼 수익금으로 받는 겁니다. 이게 1조가 가령 뭐 6개월, 3개월 혹은 한 달에 달성할 수 있다고 하면 배당금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죠. 내가 만 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5천만 원 정도의 배당금이 들어온다 그러면 월 배당으로 따지면 이게 연 배당이 5천만 원이라 하면 월 배당이 5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수익이 1조가 발생하려고 하면 제조업으로 말하면 대기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블록체인 코인 기업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도 쉽게 수익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타에서 이 코인이 650원에 판매를 시작을 해서 지금 7만 2천 원에 가 있는 거죠. 엄청난 배선데 32배입니다. 이 3.2배가 아니고 32배 엄청나게 올라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뭐 그 상장 시기가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상장이 그리 멀지 않았다고 하고 상장할 때 가격을 150불에서 200불 정도로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코인 거래 가격의 한 3배에서 4배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장가가 그렇게 멀지 않다. 멀지 않은데 상장이 되고 나면 요 가격을 유지할지 아니면 더 올라갈지 더 내려갈지 이거는 가봐야 아는 거죠. 가봐야 아는 거지만 우리 회사가 건강하게 잘 돌아간다고 하면 시간 속에서 150불보다도 훨씬 더 큰 수익으로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코인이 2억 개 정도고 요걸 운용하는 과정에서 소각 과정을 거치고 하면 개수가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회사가 발전하면서 다양한 플랫폼들을 계속 갖다 얹어서 붙이게 되면 수익이 여러 가지에서 수익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코인 가격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요 코인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2,200원에 파는 시기가 아마 뭐 조만간에 끝날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좀 올릴 것 같고 또 남은 잔량도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좀 많이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힘들지만 지금 코인을 구매하는 게 아주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50불에서 200불 정도로 상장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150불이면 대략 20만 원 정도죠. 20만 원이면 우리 코인이 2억 개니까 시총 40조입니다. 시총 40조라는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설프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지금 온라인 카지노, 그 온라인 게임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이 카지노인데 카지노의 대표적인 온라인 카지노 회사들이 시총입니다. 55조, 46조 이죠. 이거는 코인이 아니고 주식입니다. 주식은 코인은 주식보다도 훨씬 더 뛰는 경향이 있죠. 있는데 이거는 주식 가치가 이렇다는 것이고 코인 중에서 40조 정도에 해당되는 코인, 지금 비트코인이 3,300조죠. 3,300조고 이더리움이 600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40조 정도에 해당되는 게 카르다노 트론이 40조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우리 코인이 150불 정도를 상장을 해서 20만 원이 유지된다면 40조인데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냐?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쉬운 이야기는 아닌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죠. 지금 체인링크라는 요 플랫폼이 있습니다. 체인링크는 블록체인하고 일반 그 데이터하고를 연결하는 그런 건데 이 유저가 한 50만 명 됩니다. 이게 지금 코인 시총이 15조 정도 되고
유니스왑은 우리가 덱스 거래라 그러죠. 그 중앙화된 거래소 말고 전자지갑에서 코인을 스왑 형태로 거래하는 최초의 시스템인데, 유니스왑 회원이 한 3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8조 정도 시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께 어느 정도 위력을 발휘할 거냐. 현재 우리 회사 플랫폼을 준비해오는 과정에서 한 7년여가 걸렸고, 지금 본격 개발한 게 한 3년 반 정도 됐다고 하는데, 이 플랫폼에 접속한 국가만 80개국, 접속한 사람이 33만 명 정도 된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33만 명이 한 번 접속한 게 아니고 상시 게임에 들어오는 인원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우리 회사의 가치는 40조는 훨씬 넘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회사가 이제 본격 게임에 들어가는 시기, 그 시기에 적어도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우리 플랫폼을 접속을 하고 우리 플랫폼 유저가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면 충분히 40조 혹은 그 이상 가치로 올라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미 우리 회사는 준비는 다 끝나 있습니다. 우리 게임을 가동할 수 있는 그 게임장이죠. 우리 회사 자체 플랫폼의 아레나 경기장, 필리핀에서 가장 큰 온라인 게임 회사죠. 아리온입니다. 여기에 1,000만 명의 유저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입점을 했고, 전 세계 게임기 개발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인수해서 각종 게임 기 설치 장소에 게임기를 공급하고 필리핀에 있는 하얏트 호텔에 1차 공급을 하는 걸로, 그러면서 다양한 그 설치 장소에 게임기를 설치하고 필리핀의 크루즈, 카지노 이런 데도 우리 게임기를 설치하고 별도로 또 우리 게임방 그죠 이 채널방이죠. 채널방을 설치를 확장하는 거죠. 그리고 필리핀 전체에 널려 있는 닭싸움장, 여기에 부설 게임방을 설치를 하고 이래서 굉장히 빠르게 확장될 겁니다. 이런 준비가 돼 있는데도 우리 게임이 본격화 되지 않는 것은 우리 회사가 주로 이제 개발이나 본부는 베트남에 있지만 거기가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고 이래서 가장 활발하게 게임을 할 수 있는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갬블링이죠. 우리가 돈을 베팅을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그 게임을, 갬블링 게임을 국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1차 타켓 시장으로 필리핀을 잡았는데, 이 필리핀에서 사용되는 그 G캐시, 그 다음에 필리핀에 그 활용되는 디지털 화폐, 이것을 우리 시스템에 접속하는데 당국의 그 관련 그 기관의 허가가 나야 되는데, 그걸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허가가 나면 곧바로 게임이 시작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우리 회사가 메타버스를 이용한 NFT 경마 게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메타버스 이용자 숫자입니다. 로블록스라는 게 3억 명이고, 제페토가 우리나라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그런 메타버스 개발이죠. 여기에 3억 명입니다. 그 다음에 디센트럴랜드 이런 데에도 뭐 엄청난 이런 숫자로 봐서 우리 게임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면 1,000만 명 유저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대표적인 그런 그 게임 회사죠. 베트남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엑시 인피니티인데, 요 엑시 인피니티는 베트남 젊은 친구가 개발을 한 그런 게임인데 우리가 볼 때는 좀 막 허접해 보이는 그런 게임인데, 이 게임이 타이밍도 좋았고 그렇죠. 요 게임을 개발해서 일종의 뭐 포인트를 모으는데, 이 포인트를 환전을 통해서 환전해주고 이런 건데, 이게 이제 돈이 되니까 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남아 일대가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 컴퓨터 보급이 늘고 핸드폰 보급이 늘면서 게임을, 이런 인터넷 게임을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 쉬워졌죠. 근데 이걸 한참 하고 있는 중에 또 코로나가 와가지고 사람들의 외출이나 이런
왕래가 제한되다 보니까 앉아서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이게 급속도로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베트남에서 개발됐지만 요런 것이 필리핀 사람들에게 대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총 10조 원까지 갔다가 자산 규모 50조 원까지 창출된 그런 것이었는데, 이것이 해킹 때문에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한 방에 무너졌는데, 해킹이 그만큼 무섭죠. 우리 회사의 온라인 경마 우리 게임 플랫폼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게임이기 때문에 이런 해킹의 위험으로부터는 많이 좀 안전하다 이래 되는데, 게임 하나를 잘 만들면 여기 보면 게임 하나를 스타워즈죠. 이게 약 45조입니다. 45조. 여기 노블렉스도 뭐 거의 비슷한 금액인데, 게임 하나를 잘 만들면 뭐 40조, 50조 이런 게 생각보다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1차 50조 사업으로 키운다. 이게 1차 목표인데, 우리 코인이 150불에서 200불 정도가 유지된다고 하면 대략 50조입니다. 50조인데 이 50조를 확장을 하면 우리 회사가 좀 더 의욕적으로 해서 50조를 같이 창출을 하고, 좀 길게 봐서 500조까지 창출을 하겠다고 하는 게 우리 강한철 회장님의 야심찬 계획이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투자하는 돈이 큰 돈이 될 수가 있다. 우리가 투자한 돈이 2,200원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인 50달러 정도만 유지가 돼도 30배 이상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큰 돈을 버는 거죠. 초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650원 정도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판매 가격도 4배 올라간 거고,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거래소 거래 가격만 만약에 유지된다고 해도 굉장히 많이 100배 이상 올라간 거죠. 그러면 큰 돈을 버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겁니다. 우리 회사의 요 코인 배당이 이제 거래소에서도 배당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거래소는 중앙화 거래소, 탈중앙 거래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앙화 거래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업비트나 바이낸스나 비스미나 이런 게 중앙화 거래소죠. 탈중앙화 거래소는 전자지갑에서 스왑 형태로 코인을 거래하는 걸 탈중앙화 거래소라 그럽니다. 아까 유니스왑이라든지 올림푸스 다오라든지 아니면 메타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우리 회사는 중앙화 거래소입니다. 중앙화 거래소니까 본부도 있고 관리자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수익금을 여러분들에게 우리 메타에서 코인 2,000개 이상을 가진 사람에게 배당을 주겠다 그랬는데, 거래 수익이죠. 거래 수익, 상장 수익 이런 걸 나누어 주겠다 이랬는데, 거래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보죠. 바이낸스라는 세계 최대 거래소가 1거래량이 100조 정도인데, 100조의 하루 수익금이 1,000억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업비트라는 거래소가 하루에 90억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를 따라가기는 좀 어렵다고 쳐도, 우리 메타페스티스도 중앙화 거래소고, 그 다음에 우리 게임의 유저들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수익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배당을 해드린다는 거죠. 우리 코인 메타에서 코인을 사고 나면 가장 걱정이 거래소에 상장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이게 제일 걱정인데, 일단 우리 메타페스티스 우리 자체 거래소에는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관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을 이제 마음대로 거래할 수 있느냐는 문제, 그거는 이제 시간 속에서 전체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멀지 않았어요. 그리고 외부 거래소, 우리가 제3자들이 인정해주는 거래소 중에 맥스 거래소, 게이트 거래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회사가 상장 심사를 거의 마무리한 걸로, 맥스나 게이트는 세계적인 대형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장을 필두로 해서 세계적인 거래소 7, 80군데 이상 우리
코인이 상장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코인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코인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여기에 이제 카드 시스템인데 크립토 카드입니다. 코인을 우리가 일반 그 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 카드인데 우리 회사가 라오스 정부와 손을 잡고 비자 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카드 회사를 설립했죠. 여기에 나오는 수익금도 우리 회사 메타에서 코인 2,000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배당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카드 회사 수익금은 생각보다 큽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삼성카드 같은 경우도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배당을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타에서 코인을 지금 2,200원에 아마 좀 못하면 한 2,000개 정도를 구매를 하고 좀 여유가 있으면 한 5,000개 이상 구매를 해서 이걸 보유하고 있으면 지금 현재 가격도 7만 원이 넘으니까 30분의 1인데 요 가격만 유지가 돼도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벌이죠. 이렇게 어디 뭐 부동산이나 어디 주식 투자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회사 플랫폼이 시간 속에서 지금 개발된 우리 회사의 내용물은 강한철 회장님 말씀에 의하면 아주 초보 단계 수준이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 그러면 플랫폼이 굉장히 많이 커질 겁니다. 거기에 따르는 가치 증가 때문에 우리 코인 값도 급등을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배당금 수익도 굉장히 재미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좀 정성을 들여서 지금 가격이 오르기 전에 요때 가장 좋은 기회다. 그래서 요런 걸 우리 회원들끼리만 알고 있는 내부 정보이기 때문에 요런 정보의 기회를 잘 이용을 해서 지금 타이밍에 구매하면 어떨까, 이런 내용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 봤습니다. 내용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